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전제들, 그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실제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논리적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 한번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24쪽 2.03 명제부터입니다. 2.03 사태 속에서 대상들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서로 걸려있다. 2.031 사태 속에서 대상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2.032 사태 속에서 대상들이 연관되어 있는 방식이 사태의 구조이다. 2.033 형식은 구조의 가능성이다. 2.034 사태들의 구조는 사태들의 구조들로 이루어진다. 네, 여기서 사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대상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태들을 형성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이나 우리의 거실, 나의 주변의 환경을 설명한다고 할 때 어떠한 대상들이 놓여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인식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상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놓여 있는 그 배열이 사태를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 상황들, 사실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은 이 대상들이 각자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은요, 대상들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대상들은 그냥 놓이는 게 아니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컵이 있어요. 컵 위에 책상이 놓여 있지 않고요. 책상 근처에는 의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거예요. 침대 위에는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식탁 위에는 접시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상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사태이고요.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사태들의 구조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은 구조의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구조의 가능성일까요? 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형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23쪽 제일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명제를 보면서 실체는 일어나는 사태들과 독립적인 거고요. 그것이 바로 형식이자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쪽 2.0272 명제를 보면요. 대상들의 배열이 사태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실체 대상들이 바로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들이 각자 이러저러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어떤 하나의 것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 혹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 여러 사태들, 여러 사실들은 일어나는 것들의 구조라고 대상들이 놓여있는 그런 사태의 구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지칭할 수 있고요. 그렇게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소박한 실제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어하고 대상은 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고 전제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대체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태들의, 사실들의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04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3개이다. 2.05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는 어떤 사태들이 존립하지 않는가를 또한 확정한다. 2.06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 우리는 사태들의 존립을 긍정적 사실, 비존립을
부정적 사실이라 부르기도 한다. 2.061 사태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2.062 한 사태의 존립 또는 비존립으로부터 다른 한 사태의 존립 또는 비존립이 추론될 수는 없다. 2.063 전체 현실이 세계이다.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네요. 이거를 칸트로 환원시켜 볼게요. 혹은 상식적인 세계로 환원시켜 본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는 다양한 대상들의, 사물들의 총체다 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대상 대신 뭐가 들어갔죠? 어떤 사태가 들어간 거예요. 언어로서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의 세계, 언어로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 모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하얀 컵이 있죠. 이 대상을 보고서 우리는 하얀 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컵인지 지우개인지 연필인지 핸드폰인지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노란색인지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어떤 것들이 존립해서 존재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비트겐슈타인은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표현일 때는 그것이 존재한다 혹은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존립하지 않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선 무다 혹은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태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겠죠. 저하고 이 컵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태에서, 즉 하나의 사실에서 다른 사실로 무조건적으로 추론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자고 하면 논리적인 비약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것들은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관계에 따라서 명확한 관계를 맺고 있지, 마치 마법처럼 없던 것이 짠하고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 현실, 전체 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 우리는 사실들의 그림을 그린다. 2.11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의 상황, 즉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을 표상한다. 2.12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다. 2.13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대상들에 대응한다. 2.131 그림에서 그림의 요소들은 대상들을 대표한다. 2.14 그림은 그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데 있다. 2.142 그림은 하나의 사실이다. 자, 여러분 드디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림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디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근거 혹은 여러분이 들었던 설명들이 맞고 틀린지 옳고 그른지 오늘 확실하게 판명이 날 것 같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선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사실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은 뭐고 그림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실이라고 하면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사실이란 대상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은 뭘까요? 2.11의 명제를 보니까요.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림은 어떤 논리적인 상황, 즉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들,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관계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비트겐슈타인이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림이라고 하니까 뭐 구상어 이런 거 아니고요. 무엇을 묘사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은요. 정말 무미건조해요. 어쩌면 제가 보기엔 그저 수학 기호?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공을 높이 하늘로 던져서 그 공이 땅에 떨어져야 아, 내가 높이 던졌지만 그래도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꼭 던진 다음에 어디에 떨어질지를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는 대충 어떤 힘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각도에서 던질 때 그것이 바람의 영향을 받든가 혹은 받지 않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대충 저만큼의 거리에 떨어질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알고 보면 수학적인 어떤 기호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원리의 물리학적인 그런 판단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사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합시다. 도로가 막히지 않고 있고 나는 지금 몇 킬로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도착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겠죠. 하다못해 우리의 내비게이션도 타입이 예측해주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꼭 그 길을 가봐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 부산을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철저하게 물리적인 어떤 계산에 입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그 시간에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부산의 어떤 지점까지 잘 맞추어서 도착을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이 약도 아시죠? 요즘에는 이 앱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길찾기 앱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약속도 잡고 길도 잘 찾아갈 텐데요. 여러분 그 약도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지도가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간략하게 표현한 거죠. 도형과 색상과 여러 가지 선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웬만한 사람들은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도가, 즉 그 약도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 현실의 것들을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엔 그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대상을 대응하거나 대상을 대표하거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 선들을 보고 아 이거는 차도를 표현하고 있구나. 차도를 대표하고 있구나. 이것은 인도를 표현하고 있구나. 인도를 대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아 이것은 지하철에 대응해서 지하철을 표현하고 있구나. 혹은 이것은 어떤 건물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그 건물과 대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라고, 그러므로 그림의 각각의 요소들은 저 현실하고 대응 관계에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약도를 그리는데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되겠죠. 이게 현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이해 가능하게 적절하게 잘 그려져 있겠죠. 잘 책에 잡혀 있겠죠. 그러므로 그림의 요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림들이 논리적인 투영과 사유들이 일종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 그나마 명확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그림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림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실제 대상을 지시하고 대표한다는 것, 이런 전제가 없이 비트겐슈타인이 소박한 실제론자라는 전제가 없이 그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거의 다 왜곡됐고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많이 공부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설명들이나 책들은 논리적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내용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